연구소 소장 정강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춥고 미끄러운데 이 바쁜 힘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님 특강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크게 역할하시는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내빈이시지만은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두천에 정계석 시의원님도 오셨고, 또 해병 전후회 회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의정부 갑의 고문단 또 회장님 하셨던 우리 예용의 회장님도 오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싶어 하셨던 오선의 조경태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강정 위원장께서는 우리 꿈이 이제 정치인인데 지금 하는 업은 뭔지 아시죠? 네, 치과의사. 네, 치과 의사입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치과를 갑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병도 이 진단을 잘해야만이 그 병을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정치도 진단을 잘해야만이 치유되고 또 그게 국민과 국가에 크게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강정 위원장 같은 분들이 국회에 좀 많이 계셔야 되는데 국회에는 보면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하고 제가 유일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정치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가짜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요.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개혁이 아니라 가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는데도 진짜 혁신이 아니라 가짜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 또 자기 계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수 집단도 마찬가지고 가짜 좌파 집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치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의정부에서부터, 의정부가 경기 북부에서 가장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또 애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정치 개혁의 새바람이 이 의정부에서부터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꽃피는 춘삼월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당도 이제 봄이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천 의원님 앉으시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옛날 일제시대 때 어떤 청년이 낭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왜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일제시대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하는 청년 그대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주인인데 누구한테 그런 낙담을, 낭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년이
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이 역사적인 얘기는 지금도 불변의 법칙이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아까 대학교 1학년 학생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나도 없다. 그죠? 그걸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교육이 엉터리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면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 특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이 엄중한 이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안보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나라 소중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학생들이.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뺏기면은 모든 게 다 뺏기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북한의 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처형된 거 아십니까? 네. 뉴스에 나왔죠. 네. 3명이나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dom토의 땅이지요. 그 소중함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갖다가 일깨우지 못한다. 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이유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창호 선생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씩 제시하는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가 1974년도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없지요.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저 5,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데 착각하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된 불과 50년대 안 됩니다. 50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청년의 아버지, 청년의 할아버지 때 그 분들이 청년일 때 고생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오게 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뒤로 볼까요? 특히 1960년대는요 우리가 아프리카, 필리핀, 북한 이런 나라보다 무려 2배, 3배 이상 못 살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눈물 나게 고생해서 이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의 어렵다 해가지고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꼭 청년 여러분들께서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접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우퉁 벗고 호기롭게 제가 28살 때거든요.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이 호기롭게 제가 이 정치를 이제 출발할 때 우퉁 벗고 깨끗한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지금도 필요하지요. 지금도 얼마나 이 부패하고 얼마나 이 거짓이 난무합니까? 이게 1996년도에 제가 첫 포스터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많은 부분에서 개혁해야 된다. 아까 경제 수준을 말씀드린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한 10위 정도 되는데요. 이 정치 수준은 지금 한 60위에서 70위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우리나라는 경제나 안보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6살 때 제가 처음 당선됩니다. 그래서 아주 청년의 나이지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제가 헤딩을 2번 했거든요. 28세 때 한 번 하고 다음에 32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에 그 이를 악물고 제가 각고의 노릇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만에 했죠, 그죠? 그 4년 떨어지고 또 선거 나오고 또 4년 떨어지고 또 나오고 그래서 준비를 무려 8년 동안 했습니다. 요즘
청년 정치인들이 엉터리 수업을 받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엉터리니까. 김종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지역구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이분의 가르침은 엉터리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지역구로서 당선된 적이 없어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례대표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구는 안 그렇거든요. 비례대표를 왜 막? 그 조금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요, 정치를 하려면은 똑바로 배워야 된다. 팍팍 기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일을 안 몰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냥 공천 잘 받아가지고 노른자이에 강남에 서초에 공천 받아놓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죠? 막대기만 꽂아도 됩니다. 그런 거는.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우뚝 먹고 한번 붙여! 아무리 어려운 지역도 내가 뚫겠다! 하는 그런 결기와 정의로움과 용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36세 당선돼, 저는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부산대학교 공대를 나왔는데요. 저하고 경쟁했던 사람은요, 서울법대 판검사 출신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화려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제가 한 방에 제가 꺾었습니다. 36나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푸념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험지지만 어렵지만 내가 어디든지 나가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이 의정부 같은 경우도요,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35%가 더불어민주당, 35%가 국민의힘, 이제 반반 나눠져 있다 하더라고요. 맞는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표가 갈지 이게 이제 하나의 스윙 보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뭡니까? 절반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나머지는 자기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노력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비단 정치뿐만 아니죠. 다른 분야에서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2살에 5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최초거든요. 지금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내리 5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뭡니까? 예, 기대에 부응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뭐니 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죠? 예, 항상 그 믿음을 주려고 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이 운동화거든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있는데 양국의 운동화의 어떤 유행을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 접니다. 예. 제가 그러면 왜 운동화를 신었을까요? 하면은 사실 이게 언밸런스거든요. 잘 안 맞는데 왜 운동화를 신는가 하면은 처음에 제가 구두를 신었어요. 저도 일반 정치인들처럼 구두를 신었는데 신어보니까 왠지 정형화된 기존의 기성 정치인처럼 제가 닮아가더라고요. 빳빳하고 예? 거만하고 오만하고 남은 말 안 듣고. 그래서 제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 자신이 반성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 만날 때 조금은 겸손해져야겠다 해가지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운동화를 신으니까 이게 운동화 신발끈이 풀리잖아요. 그럼 매일 하니까 이게 숙이기만 해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사 잘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운동화 신발끈이 풀릴 때마다 제가 28살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운동화라는 게 말입니다. 일반 구두하고 비교하면요, 우리 천 위원장님 지금 구두 신는데 아마 조만간에 운동화로 바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걸음이 보통 구두로 한 100m 가면 운동화 한 2-300m 갑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지죠, 그죠? 때로는 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탈거리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래서 일석이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화를 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도 많이 쓰고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쓰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개자가 보면은 이 고칠 개자입니다. 그죠? 혁자가 가죽 혁자죠.
가죽을 고친다. 이 혁자는 가죽이란 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죽 피자가 있고 하나는 가죽 혁자가 있거든요. 가죽 피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동물의 그 가죽 이걸 이야기 가공되지 않은 거거든요. 가죽 혁자라는 것은 동물의 이 겉을 가죽을 제품화시킨 거죠. 혁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 제품을 고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가죽 구두를 신던 사람이 이제 뚝뚝 다니다가 이게 오래되면 가죽 신발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비나 이게 많이 이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접촉되면 이게 나중에 딱딱하게 굳는다면다. 그죠? 가죽 구두가 신기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 신기가 불편한 이것을 이제 구두 수선공한테 갖다 주면은 이걸 탁탁탁탁 치가지고 이걸 딱딱하게 굳은 가죽 제품을 구두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하죠. 그럼 신기 편하지요. 그 가죽 제품을 고쳤죠. 이게 개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혁의 의미는 편리함이다.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그죠? 그 개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편안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옷감 같은 걸 리폼한다 이야기하지요. 그 리폼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편했던 이 기존의 옷감을 옷을 좀 입기 편안하게 하는 거지요. 그 리폼이 바로 개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제품, 기존의 기성의 제품을 좀 손질해가지고 이게 좀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의 편리함과 행복 지수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조경태 너는 그럼 한국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지나친 정쟁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막 여야가 맨날 싸우지요. 그죠?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보면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저처럼 까만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꼭 조폭들 왔다 갔다 하듯이. 예? 수백 명씩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조폭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까만 양복 입고. 그 정쟁주의. 나라 생각 안 하지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딱 할 때 선서부터 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명세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싸우는데 예.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좀 약하다. 왜? 지나친 정쟁주의로 빠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당내민주주의가 거리돼 있죠. 이게 당내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그래서 당에서 비교적 쓴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가지고 구성원들의 이 통합을 제외하는 것은 그건 좀 용서가 안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허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국가 비전에 대한 책임이 없죠. 잘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가 비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맨날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발목 잡기나 하고 발목 꺾기나 하지.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 내놓은 게 저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비전에 대해서 뭐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MZ세대 하는데 그래 MZ세대를 위해서 뭘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 30대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MZ세대를 위한 정책을 뭘 내놨습니까? 있습니까? 그 MZ세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냥 그 도구, 놀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에 77건에 대해서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이때가 아니라 11월 13일 기준입니다. 이런 야당은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발목 잡기 하는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개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거든요. 이걸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중에 5분의 1이 비례대표거든요. 47석이 비례대표인데 이 비례대표 이거는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 선출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17만 명당 한 명이면은 미국은 63만 명당 한 명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 기준 하면은 우리는 84명이면 되는데 우리 땅덩어리도 그래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근데도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정치 잘하지 우리가 미국 정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한 150명 정도. 예, 저는 한 100명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로 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부터 없애가지고 김의겸 같은 윤미향 같은 국회의원, 예? 여러분들 내는 세비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나왔죠, 그죠? 대한민국이 17만 명당 한 명, 그 다음에 미국 63만 명당 한 명, 또 가까운 일본 26만 명당 한 명입니다. 일본 기준하면 194명이면 되거든요. 예. 제가 신문 기자하면 이거 쓰겠는데 이걸 잘 안 쓰더라고요. 예. 정치 개혁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이런 거 진짜 앞장서서 제가 좀 추진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거 주장하는 당 대표 후보 조경태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어요. 그걸 뭘 개혁하자는 말입니까? 뭘? 예? 이런 걸 개혁을 해야지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이런 거 하자면은 또 예? 개파에 휘둘려 가지고 말이죠. 저기 저 친구 윤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윤심 받고 안 받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 당당하게 정치 개혁하자 하면 그렇게 같이 동참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주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맨날 거짓말하고 가짜뉴스하고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최근에도 청담동 술집 사건 그거요. 웬만한 사람이 그게 그 스캔들에 휘말렸으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가짜뉴스의 그 당사자는요 그 살인행위예요. 그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보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그 참 죽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거짓말하는 거 이거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시켜야 된다. 예? 저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저 이거 없어도 제가 20년 동안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고 정말 국민들한테 진실되고 올바른 그런 말만 하자 이런 주장인데 동의하시죠? 네.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참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정당이 양정당이 이거는 정의당도 포함합니다. 공짜로 돈을 받아요.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면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당에 하다가 돈을 수백억씩 주네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국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게 여러분들 세금이거든요.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라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영수증. 근데 한 번도 감사를 안 받네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정당 국고 보조금이 양정당에 수백억씩 가니까요. 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할 일이 대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쫄쫄 굶겨야지 다른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예? 왜 우리 국민 세금을 헛돈을 그 정당에다 줍니까? 차라리 부르게 돕게 하는 게 낫죠, 그죠? 차라리 청년들 창업하는데 돈을 1억씩 보태줘도요 1,000억이면요 1,000개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저는 생산적이다 보는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 2020년 보시면은 정당 국고는 거의 900억, 그죠? 이게 그냥 여러분들 세금이 나간 겁니다. 이게 요 밑에 있는 게 정당 국고 보조금이거든요. 위에 있는 것이 자체 수입인데 이 자체 수입이 뭐냐면은 당비나 이런 겁니다. 후원금 받아가는 거. 말 그대로 보조금이면은 수입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더 많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이 양정량들이 너무도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 외국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이런 약 50개국은요 정당 국고 보조금 아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거 보조금만 지원받는데 경상 보조금만 지원받는 데는 각각 있죠. 우리는 통으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정당 국고 보조금을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1조 2,500억이 지원됐는데요. 1조면 큰 돈이죠. 상상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도 외부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정당들이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정당국고 보조금을 폐지하면은 이 세 가지 개혁을 이루면은 우리나라가 정치 수준이 60위권에서 한 20위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선진화가 되어야만이 경제나 뭐 문화, 교육, 외교, 안보 이런 각 분야에서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국민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